이렇게 되면 다운샷 채비가 완성이 됐죠. 이걸로 제 기록 고기도 잡았고요.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본 채비예요. 그래서 저는 무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파TV의 MC용입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려서 낮에는 제법 해가 쨍쨍하고 낚시 생각이 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해변계라서 수온이 많이 오르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의 몸이 따뜻해지면 낚시 생각이 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는 낚시를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봄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채비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채비 주제는 봄철 베스 낚시의 확률을 높이기 위한 채비고요. 지금까지는 조금 본 적 없고 조금 번거로운 채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효과는 확실하니까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봄철에 좀 많이 사용되는 루어 중에 하나가 바닥 채비를 조금 많이 사용을 하시죠. 뭐 왁기, 넷고, 그리고 다운샷, 프리리그. 그런 낚시를 진행할 때 보통적으로 앵글러 분들은 이렇게 생긴 다운샷 훅이나 아니면 1제로 혹은 2제로 사이즈 정도 되는 와이드 갭 훅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이게 스트레이트 웜이나 이런 컬리테일, 시테일이라고 부르는 웜을 많이 리깅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프리리그를 사용할 때는 이 와이드 갭 훅이 상당히 위력적인 바늘이긴 합니다. 뭐 걸림도 줄어들고 액션이나 뭐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근데 다운샷 낚시를 할 때는 얘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뭐 1자 2자 되는 소위 말하는 짜치를 잡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 4자 이상 런커급을 잡게 되면 이 훅 아이 있는 부분이랑 낚싯줄 라인이 꼬여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잘라내고 다시 이제 매듭을 다시 하고 뭐 그런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바늘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후가이가 없고 바늘 귀가 있는 낚시 바늘이죠. 세이코 바늘이라고 부르는 짱업 바늘, 아니면 이렇게 생긴 바다에서 많이 사용하는 바늘, 그리고 진우 바늘, 감성돔 바늘이죠. 이런 바늘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후가이가 없어요. 바늘 귀가 있고 매듭법이 저희가 기존에 하는 매듭법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매듭법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찌낚시, 붕어낚시 같이 후가이가 없이 바늘 귀가 있는 바늘을 묶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채비도 이 바늘을 묶는 방법을 가지고 응용한 채비인데요.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바늘 길이와 동일하게 같이 잡아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동그란 선 만들어진 이 모양을 손가락을 2개를 넣어서 돌려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요 상태에서 하나, 둘, 계속 감아 주시면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7, 8번 내지는 9번, 10번까지도.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풀어지거든요. 얘가 매듭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다음에 이제 원줄을 당겨주시고 뒤에 남아있는 짜투리 줄도 당겨주신 다음에 양쪽을 잡고 쭉 당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원줄이 여기 보시면 바늘 뒤에 요 모양대로 이렇게 맞물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늘 포지션이 안정적으로 잡혀요. 훅센 능력도 향상되고요.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이 짜투리 줄을 잘라주시면은 바늘 매듭은 끝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다운샷이죠. 바늘이 위에 달려있고 싱커가 밑에 달려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다운샷을 만드느냐, 매듭법이 조금 달라져요. 바늘을 잡아주시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이 모양까지는. 그런데 이 밑에 원형으로 만든 이 낚싯줄,
이게 길어져야 돼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바늘과 싱크의 단차가 커집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크게 돌리면은 모양도 흐트러지고 좀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구멍을 작게 만들어 주세요.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그러면은 작아집니다. 구멍이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돌려주시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번 정도 돌려주시고 잡아주시고, 이번에는 이 밑에 짜투리 줄, 이거를 먼저 당겨주는 거예요. 그럼 아까랑 다르게 줄이 이만큼 길게 나오죠. 그리고 위에 원줄을 당겨서 바늘을 고정을 시켜줍니다. 한번 당겨서. 그런 다음에 아까랑 동일하게 바늘기와 원줄의 위치를 맞춰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밑에 짜투리 줄이 이만큼 길게 남아요. 그러면 밑에다가 그냥 싱커를 평소에 사용하시는 매듭, 아무 매듭이나 상관없습니다.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짜투리 줄 잘라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다운샷 채비가 완성이 됐죠. 근데 이렇게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는 채비를 왜 하느냐? 베스랑 이제 파이팅을 하다 보면 줄이 돌아요. 줄이 돌다가 꼬여버려요. 이게 꼬인 거를 풀려 그러면은 파마 현상이라고 하죠. 줄이 늘어나기도 하고, 혹은 매듭이 생겼기 때문에 강도가 약해져요. 하지만 이 찌낚시에서 사용되는 이 매듭법 자체는 매듭이 없어요. 매듭이 없이 그냥 줄이 꼬아져서 만들어진 거라서 줄이 접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도 접히는 부분이 없어요. 라인에서 제일 치명적인 게 슬림, 그리고 접힘, 꺾임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터짐이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와이드 갭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밑걸림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이 채비를 사용하면은 바늘이 오픈형이기 때문에 밑걸림이 많이 생길 것 같지만 많이 생기지 않아요. 보시면은 후가이가 있어서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은 원줄을 따라서 후가이로 통과된 이 바늘이 돌아요. 어디 부딪히거나 뭐 리액션 바이트를 유도하는 채비가 아닌 정적인 이제 드래깅 위주로 하는 채비인데 장애물에 걸리면 돕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운샷 바늘 같은 경우에도 오픈이기 때문에 어디 박히는 경우가 많고, 와이드 갭 같은 경우에는 줄이 감겨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채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인과 동일하게 바늘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보이실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늘이 조금 큰 바늘이어서 좀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작은 바늘을 사용하면은 바늘이 이런 모양으로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늘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줄이 가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위드 가드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가드가 돼서 지그헤드가 바닥을 벅벅 긁어도 잘 안 걸리는 것처럼. 다만 이제 하드 커버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바늘을 사용할 때 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궁금하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가지 정도를 사용을 해요. 일반적인 스트레이트 웜이나 아니면 이런 퀄리테일 웜, 그리고 호그 웜, 가재 모양처럼 생긴 웜이죠. 그런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웜 리깅을 어떻게 하느냐? 와이드 갭은 그냥 일반적으로 모두 아시는 것처럼 리깅을 하지만, 이 다운샷 같은 경우에는 리깅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바늘이 서 있을 때 똑바로 꽂으시면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모양이 됩니다. 웜이 약간 바닥을 보는 느낌으로. 그러면 똑바로 서 있게 하려면은 약간 사선으로 꽂아주면 되죠. 웜을 눕힌 상태에서 꽂아주시면
물속에 들어가서 이런 모양이 됐을 때 웜이 똑바로 씁니다. 일자로. 그러면 반대로 웜을 세운 상태에서 리깅을 하게 되면 물속에 들어갔을 때 살짝 바닥을 보는 모습이 돼요. 바늘이 어디 박히지 않는 이상은 100% 밑에 싱커가 터집니다. 바늘은 살아서 돌아와요.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이 밑에 단차를 길게 줘버리면은 싱커가 터져서 나가면은 또 매듭을 하고 또 매듭을 하고 또 매듭을 하고, 그러다가 밑에 단차가 많이 줄어들면은 그때 채비를 다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채비를 사용해서 실제로 고기를 낚아봤느냐, 제가 이 채비를 가지고 고기를 낚는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지금 영상으로 나와 있는 건 없는데 뭐 자료 화면이 오른쪽으로 나갈지 왼쪽으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 화면을 내보내겠습니다. 실제로 봄철에 알짜리가 잡히기 전에 댐권, 이제 직벽보다는 약간 평평하게 떨어지는 마사토, 곱뿌리 지역에서 이 채비로 굉장히 큰 재미를 봤어요. 이걸로 제 기록 고기도 잡았고요. 그리고 렁커도 뭐 일주일 사이에 한 5마리씩 하기도 하고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본 채비예요. 그래서 저는 무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눈앞에 지금 당장 던져야 되는 헤비 커버가 있을 때 채비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아무래도 훅 포인트를 가릴 수가 없으니까 포인트를 가릴 수 있는 채비로 다시 해야 돼요. 이 매듭을 연습을 하시다 보면 대충 내가 원 크기를 얼마큼 잡으면 단차가 어느 정도 생기겠구나 라는 게 감이 잡혀요. 한번 집에서 연습을 해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채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필드에 나가서 실제로 이 채비를 현장에서 필드에서 하는 모습이나 고기를 낚아내는 모습까지 담아보고 싶은데, 이제 기온이 한 10도까지도 올라가는 지역도 있고 표층 수온이 뭐 대략 한 5도에서 6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제 3월 말 되면 벚꽃이 핀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 전에 한번 실제 필드에 나가서 이 채비를 사용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나 이 채비에 대해서 뭐 불편함은 없는지, 정확히 매듭법이 어떻게 하면은 매듭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추가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채비 방법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